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3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전년 동기보다 실적은 나쁜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 and 2분기 낙관적인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수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바로 갱신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덩달아서 AMD, ASML, AMAT, MU 등 반도체 주가가 동반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폭등시켰고요. 이것이 나스닥 지수까지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덩달아서 급등했습니다. 한편 그 23년 1분기에 메모리 3인방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성적이 저조하고요. 마이크론이 가장 선방을 해서 결국 점유율이 마이크론이 2등 되고 하이닉스가 3등으로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하이닉스 실적 한번 정리해보고 과연 최근에 급등한 저 하이닉스 주가가 적절한지 저거 혹시 거품 아닌지 이거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엔비디아 분기 실적 그림으로 제가 그렸는데 매출 71.9억 불, EPS 1.09달러로 그 예상치가 65.2억 달러, 0.92달러 이거보다는 비교적 크게 상회한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악화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2, 3, 4분기보다는 양호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년 1분기 실적 82.9억 달러, 1.36달러보다는 매출은 마이너스 13% 이상 줄었고 어닝 퍼 쉐어는 마이너스 19% 이상 매우 저조합니다. 이거. 예. 그런데 2분기 예상치를 보면은 매출 71.3억 달러, EPS 1.06달러 이렇게 해서 2분기가 1분기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작년 2분기 실적 67억 달러하고 0.51달러보다는 현저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그 CEO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사업 부문별로 잘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부하고 게임 사업부가 양대 핵심입니다. 사업부가 4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지금 미미하고요. 데이터 센터하고 게임 사업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챗 GPT 등 요 개방형 인공지능이 지금 확장세인데 저도 요 챗 GPT 거의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곧 저거 뭐 문제점을 개선하면 될 테니까 저건 분명히 이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는 분명히 그 중요한 그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센터는 각 거대 기업들,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그 데이터 센터하고 이 크라우딩 그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GPU 칩이라는 거죠. 그거 이제 거의 독점하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거 아닙니까? 대략 한 마켓시어 한 95%가량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GPU 칩이 엄청 팔렸다는 겁니다. 예, 전년비 14%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린 그림 같이 보시면은 지난 4분기는 11% 증가했다는 거니까 지금 확장세 아닙니까? 예? 증가하는 그 속도가 가속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걸 호재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게임용 GPU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PC 같은 거 이런 거,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거,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팔려서 전년비 마이너스 38% 매출 감소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요 게임용 요 분야가 비중이 가장 컸는데 얼마 전서부터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비중이 더 큰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게임용 사업부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게임용 부문도 마이너스 38% 감소했는데 이것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 46% 감소한 거, 요거보다는 감소폭이 좀 줄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나쁜 건 아니죠. 이거는 악화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뭐 또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도 있는데 이거는 성장률은 전년비 114% 이렇게 폭증한 것 같지만 아직도
규모, 볼륨은 3억 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대략 한 43억 불, 게임 부분이 22억 불, 이거하고는 아직은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반도체 시장 지금 여전히 침체 상황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 즉 인공지능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조짐이 이제 보인다는 것이고, 인공지능 실현을 위해서는 핵심 칩을 엔비디아가 사실상 지금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다른 모든 악재를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요거 곰곰이 생각하느라고 원래 이 영상을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다 만들어 뒀는데, 요 부분을 좀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걸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지 정리를 했는데, 저도 요런 평가에 타당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에게도 지금 저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타당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요걸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YTD 수익률이 지금 40%입니다. 40%. 나스닥의 평균치가 24%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문은 나스닥 시장 평균보다도 16%나 지금 초과 수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 주도 업종이 지금 반도체가 됐다 뭐 이런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 엔비디아 효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효과. 반도체 주요 종목들 투자 성적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비교 불가 1등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형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형태, 이런 형태는 서너 달 전에 제가 챗GPT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영상도 올렸는데, 아마 그 즈음에 엔비디아 주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챗GPT가 이거 분명히 뜰 것 같으니까 여기에 GPU, 핵심 GPU 공급하는 엔비디아 주식은 매수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댓글이 오케이 엔비디아 살 거야 뭐 이런 그 댓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네. 아마 그때 정말 샀더라면 그분은 아마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기존 그 주력 GPU인 그 A100이었잖아요. 이거 이제 요걸 개선해서 차세대 신제품 H100이 나와 있다. 이거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딱 궁합이 맞는 첨단 메모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 DDR5 특히 또 HBM3 이런 게 지금 안성맞춤이라는 것인데, 이 품목은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삼성전자보다도 이제 상대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도 하이닉스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변동한 지금 제가 그린 그림 보시면은 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들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저게 마이너스였습니다. 팔고 있었다고요. 외국인들 지분율을 감소하고 있었는데 한 2, 3일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이번 주가 폭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과연 저 가격이 유지될 것인지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박정호 하이닉스 부회장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이닉스 최첨단 메모리 DDR5 이거 $200에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엔비디아는 A100 시스템을 이제 파는데 얼마에 파느냐? $10,000에 판다는 겁니다. 와, 씨. 50배 비싸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서 캡처해서 올렸는데 한번 보시면 기사 제목에 연 20조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메모리가 지금 센트 단위로 팔리고 있다. 이렇게 그런 제목이 눈에 보이죠? 예. 저거는 아마 그 당시 메모리 가격 폭락 상황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감산해라 하는 취지로 그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에 삼성전자도 결국 감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은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그 분위기는 아직은 감지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A100과 DDR5가 함께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어째서 A100고 관련은 지금 $10,000에 이렇게 세트로 팔리는데 DDR5는 $200에 팔리는지 엄청 속이 쓰리죠. 예, 마치 그 생닭을 1,000원에 납품을 하면은 그 키친으로는 3만 원짜리 키친으로 이제 둔갑해서 팔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정도가 된다면은 이런 구조를 징징거리고 있을 게 아니고 하여튼 부가 같이 이 체인 구조를 잘 그 분석을 해서 지금의 엔비디아는 좋고 하이닉스는 아주 더러운 이런 그 상황을 반전시킬 전략을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징징거린다고 아무도 해결 안 해주죠. 예, 이거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 구조를 반전시킬 가능성 단기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메모리 만들어 파는 곳인데 전체 매출 중에서 아직은 DDR5 비중 높지는 않죠. 예, 아직은 저거 주력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되는 전체 전방 산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예, 비록 엔비디아 관련 매출은 좀 좋아지겠죠. 예, 이거는 하이닉스 매출이 급격히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효과라는 것은 하이닉스에게는 매출 부진을 좀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의 DRAM 수출 22년 1분기에 103억 달러였는데 23년 1분기 20억 달러로 대략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예, 5분의 4가 날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예. DRAM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저 수출한 거는, 저 DRAM 수출 지금 누가 합니까?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저 수출의 대략 3분의 2는 삼성전자 매출로 잡힐 테고, 대략 3분의 1은 하이닉스 매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이닉스는 DRAM이 또 전체 매출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퉁퉁 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4월 DRAM 수출은 꼴랑 14.7억 달러입니다. 3월에 19.6억 달러로 좀 회복되나 했더니 여지없이 다시 꼬라박아 버렸습니다. 4월 DRAM 수출. 이 반도체 수출 환경 전혀 개선의 조짐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 지금 5월 다시 나가는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고 22년 4월에 DRAM이 32.4억 달러 이렇게 수출된 거 그거 비교하면은 금년 4월 14.7억 달러 수출한 거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예, 계속 반토막 행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1분기 실적 개선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 개선 랠리가 이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하이닉스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1분기 대규모 적자에 이어서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 행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은 지금 그 반도체 그 시장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능력자인데 하이닉스는 위기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무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1분기에 지금 글로벌 DRAM 매출 96.6억 달러라고 지금 외신 보도된 것인데 이게 이제 전기 대비 21.2% 감소한 수준이라는데 여기서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보자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점유율은 2%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상대평가인데 전부 다 점유율은 상대평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적자 전환했잖아요. 그러나 점유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2% 하락해서 43.2%가 됐고 하이닉스 점유율은 3.7% 하락해서 23.9%가 됐다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을 마이크론이 싹 가져간 것 같다 이겁니다. 예, 마이크론 점유율은 5.1% 올라서 28.2%가 됐다. 즉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2등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목도 그런 영상으로 따라서 하이닉스 3등 된다고, 예? 마이크론이 2등 될 것 같다는 그런 제목의 영상도 제가 올린 바가 있고요. 여러 차례 하이닉스 결국 3등으로 추락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하반기쯤에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봤는데, 그냥 1분기에 바로 하이닉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3사 전부 반도체 매출 크게 줄고 적자 전환했지만 하이닉스 매출이 31.7% 하락할 때 마이크론 매출은 3.8% 하락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4.7% 매출 하락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일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하이닉스 경영진의 무능함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무능했는데 앞으로 유능하게 되겠습니까? 네. 네. 금년 1분기에 그 4세대 10나노급 요걸 1A다, 1A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1X, 1Y, 1Z, 1Z가 그러니까 3세대고요. 이제 XYZ 끝났으니까 다음부터는 ABC로 가잖아요. 그래서 4세대를 1A라 그러고요. 5세대는 1B라 그러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4세대 10나노급 D램 요 글로벌 점유율은 마이크론이 50%이고요. 삼성전자가 20%이고 하이닉스가 10%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공정을 가만히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 공정에 가장 먼저 EUV 그 노광 장비 있잖아요. 이거 ASML이 만드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장비 엄청 비싸다는 거. 예? 제가 한 대에 F35보다도 더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요. 이어서 하이닉스도 여기에 EUV 도입한다. 이런 영상을 제가 한 2, 3년 전에 저도 이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론은 저 1A 공정에 EUV 안 쓴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안 쓰고, 그러니까 옛날 기존 기술 적용해서 제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21년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돌아보니까 마이크론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우수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비싼 EUV 도입 없이도 4세대 시장을 마이크론이 사실상 다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5세대 그 1B 제품도 삼성전자는 금년 2분기 그 서브용으로 양산을 시작했다는데 마이크론이 이미 1분기에 양산한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경쟁 참 치열하죠. 이제 중공의 그 마이크론 제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로이터가 보도한 거, 그거 제가 그 기억에 남아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이크론 제품의 그 중공 내 매출 그 데이터를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대략 한 3년 이전서부터 은밀하게 중공이 마이크론을 제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중공의 그 국산 제품으로 마이크론 대체를 하고요. 일단 이게 대체하고 요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제품으로 보완해 왔다는 겁니다. 결국 중공은 할 수만 있다면 마이크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공이 말하는 그 반도체 굴기의 꿈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뭐 놀랍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 중공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어떤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못 따라가잖아. 하이엔드 제품 갖고는 못 따라가잖아. 대신에 이제 그 중공 반도체 기업들 그 마이너 리그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기술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여파로 중공 경제 전체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대충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인데, 이런 걸 이제 그 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히로시마 G7 서밋 그 공동선언문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빨간 타원형 동그라미 부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G7과 그 파트너들은
한국은 G7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는 거죠? G7과 파트너들은 중공의 경제적 강압, economic 포전, 여기에 맞서는 조치들을 취한다. 그래서 중공을 공급망에서 완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중공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디리스킹을 추구한다. 이렇게 공동선문에 문자로 박아놨습니다. 디리스킹, not decoupling 그런 표현이고 붉은색 타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의 의미를 분석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디커플링에 가깝고요. 유럽은 디커플링과 다른 의미에서 디리스킹을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등 동맹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용어에는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용어는 유럽이 말하는 디리스킹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말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행동.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공,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는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가을에 새로운 중공 경쟁법, 차이나 컴피티션 액트가 될지 해선 2.0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든 첨단 기술 수출 통제한다는 거, 요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보완하고 더 강화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이러면 지난달 말 4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요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걸 여름경에 이제 발동을 하되 유럽 등 다른 동맹들도 요 행정명령 발동하면은 바로 동참하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 시기보다도 지금 행정명령이 이렇게 아직 정식 발동 안 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한국한테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특히 중공에 몰빵 투자한 하이닉스한테 이 지금 차이콤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세월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제품 중공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하고 로엔드 제품은 중공 현지 기업들한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하이닉스에게는 차이콤 리스크라는 것은 저거 완전히 빼도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리스크 아닌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 중공 투자 금액 일단 모조리 서서히 비용 처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발 글로벌 반도체 주가 폭등 과정에서 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 이제 급증했고요.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공매도는 어떤가? 그 전에 지금 하이닉스 공매도가 폭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는 어떤가? 요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공매도 장고는 말이죠. 4월 5일 날 고점인 813만 주. 이거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과거 추세를 보십시오. 근데 이번 주가 급등할 때 현재까지 314만 주가 감소를 했다. 즉 숏 커버링 됐다는 겁니다. 장고가 여전히 499만 주입니다. 과거 추세와 비교하면 아직도 공매도 장고 매우 많은 편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즉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은 일시적인 평가 손인 상태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서둘러서 숏 커버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주가 상승이 타당하지 않다. 즉 과매수 상태 아니냐, 거품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매도 물타기가 지금 현명하지 않겠나? 현재의 하이닉스 주가는 공매도 치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